자,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일 A형 문제를 가지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재난민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긴급 구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A형 문제에서 이 보기형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업 중에도 우리가 긴급 구조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나왔던 1번 문제는 뭐 예년에도 한번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의 컷이었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형태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여기서의 문제의 키는 시군구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누가 됩니까? 그렇죠.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인명에 대한 탐색 구조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인명구조를 통한 어떤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나온다면 의료기관의 이송도 필요할 겁니다. 또한 물자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요, 연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연기. 우리가 연소 파트에서 연소 생성물의 연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마 제가 수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연기, 그죠? 독성 가스, 그리고 화염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항상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이 연기와 또는 알파로 가는 부분이 중성대에 대한 부분까지 사뭇 연기에 대한 부분의 출제를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1번에 일단 보면 예년에도 나왔던 기출문제의 선지가 되죠. 연기의 수직 이동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그리고 2번도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됩니다. 관광객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는 짧아집니다. 자, 그런데 중성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성대는 실내 화재 시 실내와 실내의 온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온도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압력이 같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굴뚝 효과는 건축물의 내부와 온도의 온도차에 의해서 내부의 더운 공기는 상승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굴뚝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의 문제가 됐죠. 자, 다음은 소화설비가 됩니다. 우리가 소화설비에 대한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개념. 작년에도 문제 이런 게 나왔었죠.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뭐 내용이 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이 아닌 그런 내용의 것을 물어봤던 거죠. 산화알칼리는 수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CO2 소화 설비는 자, 화재 감지기와 선택 밸브, 그죠? 방호 구역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 밸브가 필요하겠죠.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은 틀렸죠. 우리가 슈퍼바이저리 패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로 감지기가 있는 준비작동식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자, 순환 배관은 수온의 하강 반지가 아니라 이거를 체절 운전을 하게 되면 수온이 상승하게 되죠. 뭐 지금 3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그 예상 문제집에서 다 언급이 됐던 내용의 것들이 됩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의 역사 뭐 평이하죠. 뭐 이것은 자, 고려시대 소재라 칭했고요. 채무선에 뭐 하통도감 있죠. 자, 기억 그리고 뭐 금화도감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세종 8년이 되지요. 자, 뭐 디귿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 되죠. 경성소방서 25년이 됩니다. 우리가 뭐 중앙소방위원회, 소방청 이런 부분 46년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난이도 뭐 하 정도 되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출력을 해갖고 오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바로 보시면 이제 컴퓨터를 보는데, 자, 백드래프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요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번에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백드래프트가 나오면 너무나 중요하고 수업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개념을 놓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발생된 일산화탄소 밑줄, 일산화탄소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작용하여 폭발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상부를 개방해서 위에 있는 이런 불완전 연소되었던 일산화탄소를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일순간에 하게 되면 완전히 개방해서 그것은 뭐예요? 물론 그것이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돼서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됐죠? 자, 4번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이 상태에서는요. 연료지비형 화재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환기지비형 화재의 상태로 어때요?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해설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것을 답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문제는 뭐 해설이 필요함 없는 거죠. 위험물 분야에서 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한다. 이건 너무나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죠. 사실 물을 그만해야 되는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알킬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 건조사, 그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포소화 약체에서 알코올형은 어떻습니까? 알코올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포를 사용하면 포가 다 깨지죠. 소포. 그래서 우리가 질식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알코올형 포를 사용해서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6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 특수화재예요.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고 했죠. 제가 이번 간부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서 화재조사 내용이 안 나올까 했지만 제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 문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대중소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죠. 대중소가 됩니다. 이 소가 뭐예요? 암기법에서 보면 특수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특수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우리가 이재민 100명 이상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화재 이재민 100명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7번의 문제 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예상 문제집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8번에 보면 뭐가 돼요?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죠. 여기서 중대본부장이 나오는 것은 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정답은 2번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자, 9번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문제 특징에 보면 소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뭐 소방 조직에서 역사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이것이 하나 나왔어요. 소방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뭐 문제의 수준이 약간 떨어지죠.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의 원리, 명분 개통조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명령 통인의 원리가 됩니다. 뭐 해설도 필요 없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부분의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예전에 개선의 원리로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블랩이 나왔습니다. 블랩이 와 폭발해서 두 문제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블랩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블랩이는요. 블레비는 제가 그대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일러드렸어요.
아마 제가 수업 중에도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냐면요. 이 블래비는 1차 폭발과 2차 폭발이 있죠. 물론 어떻게 해요? 물리적 폭발에서 어떻게 갑니까? 화학적 폭발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보시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자 2번에 있죠.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물리적 폭발이 밑줄 물리적 폭발이 1차 폭발입니다. 물리적 폭발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화가스 저장 탱크 그죠? 여기서 보면 LPG와 LNG와 같은 것들이죠. LNG와 같은 부분에서 빵 하고 터질 때 1차 폭발에서는 제가 증기 폭발과도 좀 같고 그죠? 또는 가스 폭발일 수도 있는 거죠. 가스 폭발인가요? 아니죠. 증기 물질의 상이에요. 갑자기 확 변하게 되죠, 사실은. 그리고 어때요? 증기온 폭발의 형태가 됩니다. 증기온.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빵 하고 터지죠. 바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증기온 폭발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뭐 가스 폭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블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자, 4번 먼저 볼까요? 자, 이것이 열을 받게 되면 거기에 탱크의 인장 강도가 어떻습니까?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어때요? 증기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물리적 폭발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때요? 액체가 기화되는 기화량 차이가 있고요. 탱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안에 기화될 수 있는 양의 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뭐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적재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압력이 크게 걸린다고 얘기했죠. 즉, 이 탱크가 이렇게 더 큰 탱크의 용량이라면 더 크게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영양인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너무나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 책에도 그대로 있는 형태가 되고요. 여전히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인 프로포셔널, 펌프 프로포셔널, 프레저 프로포셔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돌아가면서 나면서 이번에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여태 소방학에서는 그림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림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 조절 밸브라든지 그런 정도 소방 펌프차에 사용하는 형태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의 형태, 그림의 형태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1번의 정답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포방출구에서 약재 탱크 부분에서 일부가 어떻게 해요? 가압수로 그래서 흡입축으로 다시 보내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흡입관 사이의 배관에 설치되는 흡입기로 그죠?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는 형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적인 문제고요. 책에 보시면 그대로 있고, 자, 12번은요. 이거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 와서 우리 수험생이 예상 문제 풀 때요. 아마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해설지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또 강의를 제가 하는 기회가 또 있을 거고요. 지금 강의 부분은 다 이렇게 해설지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텐데요. 이것은 예상 문제집이에요. 제가 그대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간부시험에서도 이 관련된 단계별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제 책 예상 문제집에 보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것이 복구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해커스에서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났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 잘 어렵다 라고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대응 단계가 됩니다. 대응 단계가 아니고 복구 단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맞췄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것이었으니까요. 자,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최소 산소 농도는요, 우리 책에서도 우리 질식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소의 하한계 곱하기 산소의 몰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2번에서 보시면 임계산소 농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산소의 몰수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죠. 사실은 10.5라고 하는 것은 프로판은 연소의 하한계가 2하나 9,5가 연소의 하한계가 되죠. 그래서 2.1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몰수를 우리가 아마 우리 메탄 관련된 부분 하나 나오는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아마 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5가 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번에 보시면 연소 상한계가 아니라 하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 문제가 하한계가 안 보여서 상한계와 하한계가 이게 글씨가 안 보였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연소의 하한계 곱하기 산소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죠. 자, 13번도 저는 별표로 봤을 때 한 3개 정도, 5개 중에 3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14번 관련해서 이거 단순히 여러분들 암기만 하신 분들의 부분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하는 문제일 거예요.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를 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연소 생성물은 차지하고요. 근데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1몰일 때 1몰 또는 1세제곱미터일 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선 1이 될 거고요. 2가 됩니다. 2개, 4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2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2세제곱미터가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1세제곱이 아니라 2세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계산을 하시고도 2번을 여기다가 몇 번을요? 선지 1번에 선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걸 바꿔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몰이기 때문에 정답은 2세제곱이기 때문에 산소의 부피는 4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은 많이 나왔던 내용의 문제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15번에서 근데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 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당량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의 연공비와 어때요? 실제 연공비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일 때는 완전 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보다 클 때는 불완전 연소, 작으면 그런 부분들, 그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하튼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리을에 대한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선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연물의 종류와 양, 그렇죠? 그러네.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겠네요. 15번에는 왜냐하면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네요. 근데 가연성 물질과 산화제의 당량비 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어때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환기지배형 또는 어때요? 연료지배형 이런 부분들로 간다.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렇게 한다. 당연히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공기의 산소량이라든지 촉매의 존재 유무 여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15번은 평이하게 여러분들이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보기 형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죠. 전체가 정답인 형태의 문제가 좀 비교적 많았네요. 또는 기억, 니은이었던 것들도 좀 기억이 나고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폭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폭연과 폭갱이 나오는데요. 폭연은 폭갱보다 폭발 압력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분해 폭발은 산소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발열, 분해 반응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물리적 폭발은 물질의 상에 의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액상에서 기화되면서 어떤 증기 폭발과 수증기 폭발 같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 보면 중합 폭발은 중합 폭발, 여기서 액체 무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거 뭐 무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또 국어도 배우니까 사실 무적하면 사실 무슨 뭔지 모르죠. 잘 쓰이는 말은 아니죠. 근데 안개무자 무가 있고 또는 미스트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주로 우리 분무 폭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로 생각합니다. 중합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불포화 탄화수소에 있어서 어떤 급격한 중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발을 우리는 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뭐 어렵지 않게 4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소화 방법인데요. 소화 방법 관련해서 기본적인 소화 원리를 물어봤어요. 항상 어제 제가 우리 그 기본반 수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화에 있어서는 소화에 대한 기본 원리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나온다? 약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계 또는 물에 대한 부분과 어때요? 가스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화에 대한 방법은 바로 나왔습니다. 질식소화는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기억 해당이 됩니다. 물, 냉각소화가 가능한 것은 물, 강화액, 이산화탄소, 질냉피, 할론, 칠냉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얘기할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질, 냉, 피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요. 할로는요. 가스계 같은 경우는 질, 냉, 부가 있다라고 당연히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디귿 관련해서 피복수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인데 사실은 비중이 물보다 큰 뭐 어떤 중유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비수용성 유리화제 시 무상으로 이때는 우리가 유화소화 또는 에멀전 소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죠? 가스 공급에 그걸 차단한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본에 해당되는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소화 약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수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죠. 위에서는 기본 원리를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는 수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물은 질식소화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은 어떻게 해요? 기화되면서 1700배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물은 질식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1번은 틀렸습니다. 분무상으로 방사시 분무의 형태로 갈 때는 B급과 어때요? C급 화재에 어떻습니까? 적응성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죠? 뭐 일반 화재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 무상일 때는 A, B, C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뭐 1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뭐가 될까요? 물은 비열이 크죠. 1입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가 1로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기화열은 얼마가 됩니까? 539.6kcal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때요? 냉각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값이 작은 것이 아니고요. 커서 그렇습니다. 4번에 보면 수용성인 경우에 당연히 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의 희석소화라든지 또는 뭐 질식소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 적응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 되겠죠? 자, 피난구조 설비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여기에 있는 문제의 거의 90%가 예상 문제집에 있었던 건데요. 인공소생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해놨었어요.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 그래서 인명구조 설비에 대한 부분을 다 언급을 해놨었고, 그래서 피난유도등과 복도, 통로유도등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제 예상 문제집을
공부하지 않았었다라 하더라도 뭐 구조대는 아니죠. 이거 뒤에 있는 것이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한다. 이것은 뭐 완강기,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개념을 자꾸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기본을 하거나 뭐 항상 하면서 제가 화재에 대한 부분을 소방을 전공한 자로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단편적으로 꼭 이런 구획 화재라든지 실내 화재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두고 생각을 하면 답을 찾는 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보시면 발화기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예요. 초기에 지금 여기서 뭐 불이 나고 있는데 다른 건물, 다른 동으로의 연소 위험이 있겠습니까? 뭐 상식적인 자꾸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편 타당한 우리가 구획 화재에서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뭐 간단합니다. 성장기라고 하는 것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백색에서 흑색, 그리고 나중에는 종기에 가서 백색의 형태를 띈다. 자, 체성기예요. 활활 잘 타고 있습니다. 가연물이 너무 잘 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부족하여 연소되지 않은 다량의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번째 보시면 감퇴기가 됩니다.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현상은 사실은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명확한 것은 열 발산율입니다. 우리가 감퇴기와 종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하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연물의 양이 줄어드는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연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의 발산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무리한 부분이 되겠죠. 정답은 뭐 쉽게 우리가 4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소방학에 있어서의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외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 인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소방학이 법규보다는 저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뭐 약간 당혹스러웠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전통적으로 소방학이 많이 어렵게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 10개월 정도 학습량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단순히 암기만을 하지 않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오신 부분들이라면 쉽게 뭐 한두 개 정도 빠지고는 여러분들이 좋은 득점, 좋은 점수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항상 제가 생각하듯이 지금의 이런 과정에서 점점 어떻다? 개념 위주와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강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적인 소방관계 법규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역대 최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기타 필수 과목에서 한 과목 빼고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에서 어렵게 작용이 됐을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과정에서 답이 잘 보이지 않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화이팅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